낭만의 도시 포르투, 낭만이 가득한 나라 같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워홀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런 현실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고, 대사관을 3번이나 방문을 했지만 아직까지 비자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진짜 우울한 하루고요. 토요일인데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아침 일찍 나와서 그냥 뭐라도 할 일을 찾아서 하려고 글을 세워놨는데 다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무산이 되어버린 게 아니고 제가 다 무산을 시켜버렸어요. 저는 25년 9월달에 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사실 돌아온 이유도 레지던스 비자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거의 6개월째 비자 발급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선 제가 지금 29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불확실한 미래가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포르투갈에 가고 싶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한국에 있으면은 취업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저는 딱히 스킬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스킬이나 그렇다고 뛰어난 학력?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무직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 외에는 뭔가 정말 완전히 새로운 거를 시도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그리고 사실 가장 큰 거는 그 용기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쨌든 뭐 비자 거절이 된 것도 아니고 일단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은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일단 집에 있으면 되게 가족들의 눈치가 많이 보이고요. 그렇다고 뭔가 일을 하자니 비자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또 얼마 안 있다가 한 달도 못 다니고 그만두게 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또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래서 쉽게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 사무직으로 지원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지원 넣은 곳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고 왔고, 면접을 봤는데 그 담당자분도 저한테 이제 얼마나 근무를 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그쪽에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근무할 분을 찾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3달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한 달도 근무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막 가능하다 막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양심적으로. 그래도 우선은 저도 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3달은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담당자분도 또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는지, 해외에 나가고 싶은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진짜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은 저도 제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면접을 마쳤습니다. 근데 뭔가 그렇게 오랜만에 사무직 면접을 보고 나니까 조금 더 두려운 마음이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포르투갈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던 이유를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첫 직장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취업을 한 건데, 제가 한 1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다가, 근데 정말 그때도 저는 제가 뭘 좋아하고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사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헤드헌팅이라는 직무를 알게 돼서 이제 그거를 막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제 그 취업 박람회가 있는 걸 보고, 거기 가면은 이제 직접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도 물어보고, 그 취업 관련해서 좀 조언을 받고자 취업 박람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력서 같은 것도 수정을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부스에 들어가서 헤드헌팅이 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그쪽에서 먼저 이력서를 보내주시면은 그런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봐주시겠다고 해서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지나서 이제 저에게 혹시 면접을 볼 생각이 있느냐 해서, 이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면접을 봤죠. 또 근데 또 좋게 봐주셔서 거기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입사했던 제 동기들이 저랑 비슷한 또래였어요. 근데 다들 스펙이 대단하더라고요. 막 뉴욕에서 대학 나오고, 오랫동안 해외 생활해서 해외 대학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다른 제3 외국어도 잘하고, 또 다른 분은 또 뭐 인서울에 카투사에 막 다들 되게 엄청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만 이제 지방대에 영어도, 저는 사실 이제 이태원에서 영어를 터득한 사람이었거든요. 어쨌든 출발선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한 6개월 다녔었을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만두고 싶었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1년은 무조건 버틴다 생각하고 1년을 악착같이 버텼어요. 1년을 버티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1년 버틴 게 너무 아까워서 더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힘든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 또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너무 컸고, 사실 저는 그 회사를 통해서 오히려 얻은 게 더 많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매년 뭐 분기 미팅을 할 때든 뭐 매년 미팅을 할 때마다 앞으로의 제 커리어, 그리고 뭐 이 회사에서 제가 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30년 뒤에 제 모습,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모습이 안 그려졌어요. 어쨌든 거기 회사를 다녔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 스스로도 너무 많은 성장을 했지만 오기로 버틴 것도 또 컸기 때문에, 주변을 봤을 때 제가 딱히 나도 저분처럼 나중에 저 위치까지 올라가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었거든요. 이제 저도 저에 대한 커리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회사에서 되게 성장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성장하도록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혼도 진짜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변화되는 제 모습을 보고 이제 직원을 그렇게 성장시키는 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내가 이렇게 뭐 만들면은 그렇게 성장이 되고, 뭐 저렇게 또 해보면은 또 저렇게 또 성장이 되고 하니까 그게 되게 기쁘셨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보다는 내가 정말 수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냥 뭔가 되게 로봇 마냥 이걸 딱 입력을 하면은 나는 그냥 그대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하면은 그게 정말 제 모습대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또 생각이 또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직무도 그렇고 제가 이제 헤드헌터로서 일을 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포지션들의 채용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는 저의 단점은 뭔가 뾰족한 저만의 장점이 없다? 뭔가 뾰족한 나만의 스킬이 없다? 전문성이 없다? 이런 거였는데 아무래도 그 업무 자체도 되게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채용에 있어서는 제가 또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주니어로서 제 커리어를 뭔가 이렇게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만들고 싶었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감이 도저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해외 생활을 되게 꿈꾸고 언젠가는 워홀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퇴사를 생각하면서 이때 아니면은 워홀을 못 가겠다 싶은 마음에 워홀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더 워홀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게 된 게 제가 이제 이력서들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막 30 될 때 갑자기 커리어가 뚝 끊기는 분들이 많아요. 잠깐 이제 공백이 생긴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막상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해외에 가고 싶었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워홀 막차를 타고 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니까 결국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구나. 이거를 느꼈고 저 또한 어차피 나도 진짜 워홀 막차 탈 바에는 그냥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빨리 가자 싶어서 가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퇴사를 하고 워홀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영국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단은 그 현지인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될 뿐더러 영어를 또 되게 잘하는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심지어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거기서 어떤 걸 내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워홀을 가서 어떤 거를 얻어올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영국은 제가 원하던 워홀지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엄청 열심히 찾아보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아프로비트에 굉장히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프로비트가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아프로비트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 아프로비트 페스티벌이 1년에 한 번 가장 크게 열리는 나라가 포르투갈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을 찾아보다가 거기도 이제 워홀을 갈 수 있는 국가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영국은 우선 월세 일단 물가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일단 잡을 쉽게 구하지 못할 뿐더러 물가가 높은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또 근데 날씨가 안 좋잖아요, 영국은. 근데 제가 날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은데 뭔가 삶이 힘든데 날씨마저 안 좋다? 제가 너무 금방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에 그래서 더욱이 관심이 생겼죠. 그렇게 포르투갈 워홀을 알아보다가 포르투갈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역시 포르투갈 비자 받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정말 정보도 없었고 포르투갈 대사관 정말 답변도 느리고 절차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예상보다 워홀을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5년 1월 달에 포르투갈로 워홀을 떠났고요.
가서 처음에는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제가 포르투갈어도 못하고 영어도 원어민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게 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만큼 외국인으로서 정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집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그 외에 행정적인 업무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외롭고 했는데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한 선택이고 하니까 버텨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뭐 하나씩 정말 퀘스트 깨듯이 해나갈 때마다 되게 뿌듯함도 느끼고 그리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그런 좋은 친구들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들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포르투갈이 정말 임금이 낮습니다. 임금은 낮은데 집세나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요. 거의 한국만큼 비싼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자취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르투갈의 젊은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하러 해외로 막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포르투갈에 간다고 하니 이제 가족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사무실에서 있는 제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뭔가 사업이든 뭐 뭐든 나만의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컸었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저만의 특별한 뭔가 배경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포르투갈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좋은 기회, 강점으로 내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너무 잘 맞았고요. 그렇게 즐거웠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지금 이제 어쨌든 저는 근데 워홀을 9개월밖에 비자를 못 받아서 9개월밖에 있지 못했었는데 사실 처음 한두 달은 적응을 하느냐고 그냥 시간이 훅 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 구하고 이제 일도 조금 적응되고 그 환경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질 때쯤 되니까 떠나야 될 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너무 만족스러웠었던 부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레지던스 비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상황이 지금 되게 복잡해요. 다른 비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 뭐 비자 유효 기간도 그랬었고 대사관을 3번이나 방문을 했지만 아직까지 비자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정해지지 않은 이 미래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남들은 언제까지 그러고 지낼 거냐, 다시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시 취업을 했을 때 어쨌든 다시 취업을 하면 이제 저는 그걸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방법도 많겠지만 그게 나에게 정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일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한 방향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알바를 주로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돈도 조금씩 다시 모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단기 알바도 뭐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계속 바로바로 뭐 답변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계약직이라도 파트타임이라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다시 좀 적극적으로 넣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뭔가 제 우선순위가 지금 비자다 보니까 비자에 자꾸 제 모든 거를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날은 너무너무 낙담했다가 또 다음 날은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겨내야지. 언젠간 잘 풀릴 거야. 생각하고
다시 되게 초긍정 모드로 돌아왔다가 또 다음날 되면은 엄청 또 우울해지고,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이유에서 포르투갈 워홀을 또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워홀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포기한 것도 굉장히 많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포르투갈 하면은 낭만의 도시 포르투, 되게 그냥 낭만이 가득한 나라 같잖아요. 낭만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워홀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현실, 사실 워홀 마치고 돌아온 분들이 뭐 다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낸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될까봐 엄청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두려워서 시작조차 해보지 않았더라면 어쨌든 저는 진짜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을 절대 얻지 못했을 거잖아요. 뭐 이 시간이 평생 계속 가진 않겠죠. 언젠간 상황이 나아지고 그렇겠지만, 근데 또 이게 비자가 거절될 최악의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그 비자 거절받은 이력이 남으니까 또 그게 제 미래에 되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고 참 어렵습니다. 다들 되게 다 자기 인생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만 되게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제가 한 선택이잖아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다들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거 친구들한테도 가서 얘기해봤자 하소연? 징징거리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을 테고, 특히나 부모님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자니,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사냐, 괜히 걱정만 더 키워드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혼자 꾹 참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뭔가 어떻게 해야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사실 의미 있게 보내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 시간을 좀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워홀 갔었을 때 사업자를 냈었거든요, 한국에.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포르투갈 직접 가보지도 않았는데 현지 상황은 어떤지도 모르고 가서 한번 보고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결정을 해보자 싶어서 일단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워홀을 갔었고, 가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이게 근데 또 한국에서 내는 게 아니고 포르투갈에서 신청하려다 보니까 그게 또 되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찌저찌 해서 내서 액세서리를 제가 떼다 팔았었어요. 근데 물론 떼다 파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정도 안 가고 거기서 했을 때는 예뻤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저도 못하고 다니겠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일단 지금 집에 재고가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재고로 두자니 아깝고 해서, 근데 제가 또 손으로 쪼물쪼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바꿔서 판매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동대문에 가서 부자재도 사고 추가 재료 사서 막 만드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막 뭐 이걸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제 취향대로 만들어서 팔자니 이게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건가 싶고 좀 또 겁이 또 다시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만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우울해진 거죠.
뭔가 시작해놓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대로 끝맺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두려워졌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클레이 만드는 거를 보게 됐는데, 그냥 다이소에서 지점토를 사서 제가 혼자 쪼물쪼물 만들어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뭐 잡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라도 하면서 좀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좀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포르투갈에 은근히 또 예쁜 접시들이 많고 예쁜 그런 세라믹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떠올라서, 아, 내가 지금 이 그리워하는 감정을 담아 포르투갈 감성이 가득한 그냥 뭔가를 만들어 오자 해서 지금 그냥 열심히 또 정어리를 빚고 있습니다. 정어리도 만들고, 제가 포르투갈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성들,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냥 클레이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냥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거대하게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한 것보다는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좀 버티려고 하는 게 크고, 그리고 또 이거를 기록함으로써 좀 나중에 훗날 봤을 때 그래도 잘 버텼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또 이렇게 올려서 찍다 보면은 그게 또 할일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우울하고 속상해서 제 넋두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전혀 아니지만서도 그냥 저는 제 기록용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다 괜찮아지겠죠? 아무튼 저는 지금 너무 우울해서 좀 걸으려고 나와서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마음이 조금 그래도 풀리는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면서 한번 열심히 지내보겠습니다.
네.